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항상 주말 불금은 좋은 거죠. 네, 금요일은 신이 만들어 놓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떠보면 일단 미국의 반도체가 까였죠. 왜 까였지? TSMC 저렇게 좋은데 왜 TSMC는 3% 넘게 까였지? 이런 의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생각보다도 엄청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쟤들 왜 저러지? 그런 의문점. TSMC 좋은 거 아닌가? 엔비디아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왜 이렇게 까였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죠. 시장이 이제 혼조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미국 시장만을 두고 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전일 아주 강한 반등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제 금요일에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아침에 이익 실현 단타 출현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아주 머리가 복잡합니다. 뒤집어 보면 반도체 중에서 다 그 가이던스,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의문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 삼성만은 의문표를 던지지 않고 있다. 삼성과 그 친구들만이 유일하게 붙들고 가야 될 우리의 믿음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튼튼한 발판과 같은 것이다. 삼성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까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유일한 희망. 이게 이제 어제 TSMC 실적 발표가 좋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주식시장에서 아침에 박살이 나 있고 그걸 뒤집어 보면 결국 반도체 시장에서 주식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만이 유일하게 향후의 미래 가이던스도 강하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삼성과 그 친구들만으로 시장을 좀 형성하고 이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는 여기에 못을 받고 나머지를 전부 단타매매로 치고받으면서 배트를 짧게 잡고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 위에는 이 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플러스 0.06, 나스닥은 0.52 하락, S&P는 0.22% 하락. 첫반 끝발이 다 개끝발이었죠. 네, 막판에 다 무너지는 모습. 전형적으로 약한 모습이 현재 미국 시장을 덮고 있는데요. 일단은 나스닥과 S&P 500 미래 먹거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이 생각보다도 강한 어떤 조정 장세로 들어갔다. 가격 조정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고 이제 기간 조정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무기는 실적밖에 없는데 TSMC가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곱씹어 보면서 이제 반도체도 서서히 맛이 가는 것인가? 특히 AI 쪽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삼성은 이제 레거시 쪽 반도체인데 레거시 쪽 반도체만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축소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나스닥과 S&P 500은 어제 TSMC가 당연히 좋았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두들겨 맞았고 그 전날에 ASML로 두들겨 맞았고 솔직히 말해서 제일 잘 나가는 두 종목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것은 뭔가 꺾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SMC는 왜 꺾였느냐? 전일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다음 분기 전망을 신중하게 제시를 했다. 따라서 주가가 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역시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생각보다도 강하게 주지 않으면서 주가가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TSMC 주가는 마이너스 4.86, 132.27달러를 기록을 했죠. TSMC AI 칩 수요 증가, 올해 매출액 10% 이상 예상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올해 AI 칩 관련 TSMC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AI가 전체 매출액 10%까지 올라왔네요. 2028년에 20%대로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했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이 3개월 전에 전망한 것보다 약간 느린 10%대 중후반 성장세를 보일 것. 약간 느린 이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네요. 3개월 전보다 예상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거죠. 미국 달러는 20% 이상의 매출 성장 목표를 유지를 하긴 했지만 속사는 그렇게까지 나이스하진 않았다. 앞서 TSMC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비 8.9% 증가한 2,255만 대만 달러, 약 9조 905억을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5.5% 감소를 했네요. 네, 겉은 화려했는데 속살을 까봤더니 그렇게까지 나이스하진 않았다. 이게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장 전체를 박살내는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4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15.5를 기록하고 예상을 대폭 상회를 했다. 제조업은 여전히 강하네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2천 건, 시장은 21만 5천 건을 예상했는데 21만 2천 건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TSMC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AI 칩 수요가 증가할 거로 예상했죠. 속사를 보니까 그렇게까지 나이스하지는 않았다. IMF 총재가 중앙은행 각국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 패드 추종은 좀 지양 좀 하자. 지금 모두 패드만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IMF 총재께서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현실 속에서는 이론적인 그러한 이데아적인 발상일 뿐이다. 패드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인도가 유권자 10억이 총선에 들어가네요. 네, 인도 증시 시총이 7천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제3자 업체를 통한 비밀 작전, 경쟁사 정보를 수집했다. 정말 미국 애들은 겉은 되게 공정하고 투명한 것 같아 속은 아주 썩은 문드러진 애들이 전형적인 미국 애들이에요. 네. 메타 소셜미디어용 라마3 기반 AI 비서를 출시했다. 네. 메타도 AI 서버 비서 출시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란의 드론과 철강 산업 대상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네요. 어제는 이제 중국을 추가 제재로 하면서 알루미늄과 철강 가격이 폭등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건 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네, 쫓아가면 또 두들겨 맞습니다. 미국 시장 주요 경제지표 좀 봅시다. 달러는 0.21% 상승해서 105.99. 106을 살짝 걸쳤네요. 살짝 빠져서 내려오긴 했는데 105.99 달러 강세. 오늘 윌리엄 총재가 아주 강한 이야기를 했죠. 네, 뉴욕 여는 총재인데 이분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 올리지는 않겠지만 그럴 필요도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도 천천히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2%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올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자기가 이제 사족을 달았지만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항상 투표권을 가지고 있죠. 아주 미국 연은 총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넘버 2가 바로 뉴욕 연은 총재인데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오늘 시장을 아주 내팽개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작동을 했습니다. WTI는 0.05% 상승 82.74, 금은 0.3%,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은 4.990, 네, 5.8bp 다시 상승해서 올라왔고요. 국채금리는 4.634, 10년짜리는 이제 5bp. 윌리엄스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요 종목 주가별 봅시다. ASML은 1.93,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박살이 났네요. 애플은 0.57% 하락. ARM은 2.45. 네. 우리 제가 ARM 많이 이제 밀고 가다가 얻어 터졌는데 어제 저희 카페 친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추가로 더 사라. 걱정하지 말고 추가로 더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76% 상승. AMD 0.69% 상승. 테슬라 마이너스 3.55. 네. 테슬라는 어느 증권사가 아마 저걸 내렸던 것 같아요. 향후에 전망에서 152달러까지 확 어떤 목표 가격을 내리면서 두들겨 맞았는데 테슬라는 당분간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라일리는 0.64% 하락, 마이크론 테크는 3.78% 하락, TSMC 4.86, 비트코인은 3.24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 6만 달러가 깨지면 확실히 반등하는 모습은 나오네요. 저는 요즘 이제 거의 중국을 잘 안 보는데 우리 중국을 잘 안 보죠. 최근에 제가 이제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한국 주식시장의 바닥을 지켜주는 좋은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리고 싶네요. 최근 중국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차이점은 성장 전략 혹은 성장 전략의 수단의 변화이다. 성장 전략이 과거하고 성장 전략을 추구하는데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성장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전 경기 회복 국면을 보면 중국 정부는 인프라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선 바 있지만 결국 부동산 부채 리스크로 연결되면서 항상 문제가 누적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인프라 투자를 주로 많이 했다는 거죠.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이젠 더 이상 쓰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 그렇죠. 이에 중국 정부는 고품질 발전 전략, 고품질 발전 전략, 새로운 어떤 투자 전략의 이름인데 뭔가 퀄리티를 높이는 전략을 쓰는데 소위 첨단 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급격히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과거는 인프라에 썼지만 지금은 고품질 발전 전략,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바르게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AI,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죠. 또 반도체가 모든 것의 핵심이니까 반도체를 키우는 것. 경기 부양과 함께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및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미래의 도를 넣은 거죠. 문제는 중국 정부의 고품질 발전 전략이 또한 과잉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차죠. 네. 그래서 시장은 전기자동차, 태양 패널, 2차 전지 이런 분야에서 공급 과잉이 향후에 또 다른 리스크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우려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큰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중간재를 또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그런 면, 이런 면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우호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우리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 지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중국의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 중에 실적 발표가 한번 봅시다. 4월 화요일 날 미국 시간요. 테슬라와 알파벳이 나오죠. 네. 그다음에 목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인텔, 머크 이런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표는 테슬라, 알파벳, 메타, IBM 이런 애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이런 머크 이런 종목들의 포커스가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다음 주의 핵심은 역시 실전 시즌이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든지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렇게 할 것이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에브리싱 랠리였죠. 네, 모든 글로벌 세계 주식시장이 에브리싱 랠리였다. 주식, 채권, 비트코인, 금, 다 좋았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약간 색깔이 바뀌었다는 몇 개만 가는 랠리로 서너 개만 가는 랠리로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4월에 주식시장이 이걸 변화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다. 따라서 어퓨에 속하는 섹터나 종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4월 말부터 5월에는 또 포모 현상이 또 시달릴 것이다. 따라서 종목 성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는 늘 이야기하죠. 삼성전자와 그 친구들이 가장 핵심이다. 레거시 랜드 시장의 반등, 삼성전자 HBM3E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혜주, 유리기판에 대한 수혜주, 이런 식으로 좁혀서 생각을 해서 추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에서 여러 이야기는 다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단타 매매 기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은 이 단타 매매 기법은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지표를 본다든지 기술적 분석을 본다든지 수급을 본다든지 단타 매매 기법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는 일목균형표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일목균형표를 보든 뭘 보든 단타 매매 기법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시장이 오래 가지 않고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 시장이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될 것 같다. 따라서 살아남는 법은 단타 매매 기법이다.
따라서 여러분 유튜브 중에서 최소한 뭐 일목균형표를 쭉 설명하는 것들을 한 100번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수의 어떤 그 기술적 지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MACD와 일목균형표를 제일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술적 분석 지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주말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당연히 어제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고 다시 보합 정도로 올려놓을지 아니면 무너질지 문제인데 쉽게 어제처럼 강한 상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먹었던 것도 또 쏟아내고 어제 먹었던 것들이 또 이익이 또 희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될 건데 추격은 하지 마라. 당연히 지금은 지키는 시대이지 먹는 시대가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지금 추격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허락을 눌러드립니다. 승낙을.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이 카페 주소를 치고 올라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여의도에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한 50명이 모여서 애널리스트 한 3분 정도를 모시고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하고 중소형주합니다. 그리고 이번 5월달 투자 전략과 투자 종목 이렇게 3개의 큰 테마로 한 4시간을 하는데 아주 뭐 퀄리티 있는 그러한 스터디 모임입니다. 유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안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제 너무 많이 반등을 해서 기분은 좋은데 오늘 미국 시장이 확실히 조정장세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좀 마음이 무거운데 오늘 윗꼬리 뭐 아랫꼬리 뭐 꼬리는 달릴 거라고 보이고 그렇게까지 강한 반등에 기대는 걸지 마라. 단타로 치고 나오든지 그렇게 좀 짧은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단기 투자 전략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일요일 오후에 다음 주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